일요일이고요. 일일이 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 113화에서 이게 제 장미가 맞는지 궁금했던 이 장미가 지금은 잎을 많이 떨구고 낙화를 한 상태인데 너무 기쁘게도 그 다음 꽃들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들만 2개를 활짝 피고 나머지 꽃들은 거의 낙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따란, 저 죽도석곡이 꽃을 준비를 합니다. 가장 아래의 3개의 꽃까지 9개의 꽃망울을 낸 죽도석곡을 발견을 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이 작은 꽃망울들을 보고 제가 기억하는 그 죽도석곡의 500원짜리 동전만한 꽃으로 클까 하면서 마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개화가 무척 기대가 되는 죽도석곡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안개나무입니다. 안개나무의 안개 같은 털실들은 이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작은 꽃대들, 작은 안개꽃 같은 꽃대들을 만개를 했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오늘 가지치기를 한 무늬꽃등강나무가 있고요. 이제 여름이 오면 병충해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람이 잘 들도록 많이 모여있는 줄기들을 잘라주었습니다. 꽤 시원해 보이죠? 또 이 옆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솔채꽃이 이 뒤의 꽃마을까지 3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잎은 보이지 않는데 꽃 가운데는 제법 벨벳 같은 질감이 보이네요. 제법 단단한 형태로 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트 비에 자랑하고 싶은 소식이 있거든요. 베란다로 가볼까요? 변화 지금 발견하셨나요? 바로 발화율 100%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5개의 파종을 하고 4개가 발화를 해서 2개씩 이 플라스틱 화분이랑 이거 물이 궁금해. 토분에 나눠서 심어주었는데 근데 발화를 안 했던 씨앗 하나가 천천히 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덩굴 손이 철망에 손을 걸친 거 보이시나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보여드렸던 이 털달개비가 사실 그 다음날 바로 이 오른쪽 꽃망울처럼 져버려서 약간 아쉬웠거든요. 하루 만에 져서. 근데 또 2번째 꽃을 개화를 했습니다. 제법이죠? 우리 우리는 저기 바람 냄새 맡고 있고요. 땅이는 이제 밥 먹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꽃망울일까 궁금했던 아스파라거스가 종 모양 꽃을 저렇게 틈틈이 내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무슨 귀걸이가 달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들을 장식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동그란 열매, 약간 길쭉한 동그란 열매가 이렇게 톡 터져서 종 모양 꽃으로 개화를 했습니다. 꽃술은 살짝 주황색 빛이 돕니다. 종소리가 날 것 같죠? 식용 아스파라거스 이 꽃도 기록을 합니다. 사실
땅이가 이쪽에 있는 줄기들은 많이 끊어 먹어서 걱정을 했는데 거뜬하네요. 땅이 저기 먼지 닦아줬다고 저기 바로 앉아있네요. 아유 야무져.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확인하다가 저기 솔채가 어제 이렇게 사진처럼 보라색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렇게 꽃잎이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3일째 매일 물을 줬는데요. 오늘도 물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도라지도 물이 말라 있고요. 잼스이어도 물이 말라 있네요. 보송이.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술나무가 훨씬 더 부드럽답니다. 그래도 예쁜 뱀스이어 물주기 하고요. 그리고 솔채 들여와 봅시다. 너무 예쁘죠? 어제의 이 반대쪽 꽃의 모습이랑 비슷하게 이 다음 꽃이 개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꽃도 여기 작게 있습니다. 솔채는 물기는 아직 있네요. 그래서 다시 베란다 거리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있는 완전히 마른 이 노랗게 변한 튤립 줄기를 잘라주겠습니다. 아직 연두빛이 조금 남아있는 줄기들은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아예 하얗게 흙에 가까운 줄기들까지 이렇게 습기까지 마른 이 줄기들만 잘라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잎에 있는养분이랑 수분이 구근으로 더 흡수가 되길 기다려줄게요. 아예 수분까지 마른 줄기들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죠? 여기 오래 있으면은 이 마른 잎에 약간 곰팡이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른 잎들만 잘라주었습니다. 튤립들의 후반부 모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황을 궁금해 하실까봐 이 작약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작약들은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던데 저는 아무래도 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잎들 자라는 걸 보고 있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당귀는 두 번째 잎에 되었고, 또 제가 작년에도 더덕을 키웠었거든요. 어머니가 주셔서 이 더덕을 키웠었는데 작년에 더덕이 월동을 하고 이렇게 크게 자란 더덕을 발견을 했고, 옮겨 심어준 더덕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법 꿀벌의 시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근접 촬영 장면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분홍 리스본이 가운데 이 창문들이 서서히 닫히면서 꽃들이 채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다 닫힌 것 같아서 여기도요. 거의 창문이
닫힌 만개하고 있는 분홍 리스본 모습이 예뻐 보여서 기록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다른 꽃 창문이 될 이 다음 꽃대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그새 엄청 무성해졌죠? 오늘 날짜랑 같은 9개의 식물들을 물주기를 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다음 꽃들의 생장을 북돋우면서 씨앗을 만드는 에너지를 좀 아끼는 꽃대 겸 순 자르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꽃대 자르고 새로운 꽃 보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가득 모인 이 마른 풀들을 태비암이 흙 아래에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중에 일단 첫 번째 꽃대를 잘라줄 텐데요. 피어나는 꽃들과 져가는 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져가는 꽃인 조팝나무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이 조각 같던 쌀알이 이제 누룽지처럼 약간 갈색으로 탔어요. 마지막 3번째 꽃. 너무 쉽죠? 3개 져가는 꽃 잘라주었고요. 녀석들 대비에 들어갈 잎 더미에 놓아주고, 그리고 다음으로 멋쟁이 무늬바나인데요. 이 녀석 땅이가 이빨로 한번 물어 뜯어서 잎 하나가 찢겼는데 그래도 다음 꽃도 묻어나게 됐고요. 잘라내기 전에 꽃이 얼마나 멋있는지 가까이서 볼까요? 몬스테라랑 같은 대표적인 천남성과의 꽃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무슨 턱시도 칼라를 접은 것처럼 이렇게 긴 안테나 같은 선을 뽐내고 있는 꽃입니다. 근데 저 이번에 발견한 게 여기 저 구멍 보이시나요? 이렇게 꽃이라고 했을 때 뭔가 꽃받침 쪽이 닫혀있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요 아래가 여기 이 아래 부분이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천으로 한 겹 둘둘 마른 것처럼 되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 녀석도 제가 씨앗을 얻어서 번식을 할 게 아니어서 꽃대는 이제 잘라주려고요. 같이 잘라봅시다. 너무 간단할 것 같죠? 이렇게 무늬바나도 꽃대 잘라주었고요. 여기 다음 촉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은 무늬블록스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꽃받침들이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잘라줄게요. 진딧물도 있었네요. 진딧물이 보여서 말인데 이번에 예년보다 진딧물의 모습이 확실히 적게 보이고 있답니다. 아직 완전히 여름이 된 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퇴비가 어느 정도
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어요. 땅이 그래요. 그치만 이렇게 자르면서 진딧물들 물리적으로 방제도 해주었고요. 길게 자란 줄기들을 잘라주면 또 이렇게 자른 곳 옆으로 격가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서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짧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길게 높은 데서 이렇게 분촉해서 자라면 얘가 휘어져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아래를 잘라주면 아래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풍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짧게 잘라주었고요. 이 녀석도 어서 햇빛 아래로 돌려놓게.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프릴펜지입니다. 이 녀석 너무 기특하게도 다음 꽃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욕심으로는 조금 더 풍성한 개화를 보고 싶어서 제가 더 미리 발견을 했으면 조금 더 낮은 데서 잘라줬을 텐데 이미 꽃을 피고 있는 거를 자르기가 힘들어서 조금 섬세한 작업을 할 거예요. 이 꽃 2개가 있는 곳 바로 위에 아직 꽃을 만들고 있지 않은 이거는 손이 더 섬세할 것 같아서 손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녀석도 꽃을 준비하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꽃 바로 위에 줄기를 이렇게 지금은 거의 꽃망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은 줄기를 잘라주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자라게. 순 자르기는 이렇게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꼭 자랑해야 할 의무가 느껴지는 꽃들 2종 보여드릴게요. 따란! 바로 이 솔채꽃이랑 죽도석꽃인데요. 대나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난초여서 대나무 같은 모습이 멋있어서 데려왔는데 난초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는 노란 꽃을 개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꽃에서 향기가 안 났는데 오늘은 알부카 스피널리스처럼 굉장히 달콤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장난 아니지, 뿌리. 엄청 달콤하지? 우리가 알부카 스피랄리스는 너무 달아서 향기도 못 맡은 척 했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많네요. 얘는 향기가 알부카 스피랄리스보단 조금 덜합니다. 이 꽃 안에 꽃 아래쪽 요 가운데에 이 잔털감 보이시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아래에도 이렇게나 많은 콩알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피어날 꽃들도 있고요. 제가 실은 퇴비를 한 스푼 줬거든요. 사랑초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초는 과한 양분 때문에 오래 개화를 못했는데 이 난초는 산속에 부엽토 같은 곳에서도 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퇴비가 잎사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 낙엽으로 만드는 부엽토랑 가까운 것 같아서 한 숟갈 놔줬는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약간 뿌듯합니다. 그래서 보추나에도 퇴비를 이렇게 한 숟갈씩 두었거든요. 아무튼 감개무량한 죽도석곡의 개화를 보았고요. 땅에 바짝 붙어서 자라더니 솔채가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 녀석들이 정원에서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풍선처럼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데려왔는데 베란다 거리대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꽃대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솔채의 개화까지 자랑을 드리고, 그리고 자랑할 세 번째 꽃, 안개나무인데요. 아까 저희가 씨앗이 생길까봐 꽃을 잘라준 다른 꽃들과 달리 이 녀석은 씨앗을 기다리게 되는 식물인데요. 왜냐하면 저 안개나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실털이 씨앗을 준비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작은 꽃들을 개화를 하고서 이렇게 털실을 내뿜고 있는 안개나무까지 자랑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진 태비암에 그동안 모아놨던 잎사귀 넣어주겠습니다. 이번 퇴비 만들기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이 뿌리팔이나 벌레가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만들어도 베란다에서 만드는 퇴비의 벌레 유인에 대한 난이도가 어떨까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녹색 펄들 위에 이렇게 갈색 펄들 덮어주겠습니다. 아주 초봄에 만들었던 퇴비의 잎들보다 조금 더 녹색 잎들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 지으신 가드너 다이어리라는 책에는 갈색잎 2에 녹색잎 1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만들 때마다 충족되는 환경은 아니어서 그냥 합니다. 칙 소리 나죠? 막걸리 같은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 쌀뜨물에 EM이랑 설탕을 조금 넣어서 발효시킨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EM이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걸 만들고 나서 발견을 해서 일단 이거는 그냥 쓰고 다음에는 물만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2리터의 양 중에 1리터 정도 넣었어요. 잘 덮였죠? 또 질 좋은 퇴비가 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캣닙을 겨순을 더 자라게 하려고 너무 길게 자라서 잘라줬거든요. 근데 땅이는 늘 캣닙엔 관심이 없던 고양이여가지고 약간 얘를 좀 과감하게 자르고 있었는데, 오늘 물주기 하는 식물들 중에서 약간 따위가 좋아하는 느낌의 야들야들한 풀들이 많아서 계속 노리고 있길래 이 캣닙을 그냥 한번 던져줘 봤는데 오늘은 엄청 좋아하네요. 아까 거실에서도 잎 하나 가지고 한참 볼 부비고 있다가 저 이파리에 취해 있습니다. 취향이 변했나봐요. 오늘은 한 3일 정도 내린 비가 그친, 아마도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많은 일요일인데요.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 이 스위트피가 철망에도 덩굴 손을 감으면서 베란다 안의 스위트피도 못지않게 많은 잎을 내면서 이 철망의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까지 키를 키우면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한 아스틸베도 스위트피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녀석이 3일 동안 비가 내리는 창가에 있으면서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줄기를 제외하고 거의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줄기들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창가에 두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회복 속도가 굉장한 아스틸베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저기 작은 별 모양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이가 열매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인삼은 꽃보다 열매를 먼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에서 보던 그 붉은색 열매가 될까 싶으면서 귀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작은 열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 작은 점이 보이네요. 인삼의 아직 녹색인 열매의 시작 부분까지 보고요. 인삼 본 김에 아스파라거스도 보러 가볼까요? 꽃을 피우던 아스파라거스 줄기를 잘라준 지 한 이틀, 3일 정도가 지나고서 이 촉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차인 것 같은데 이만큼 자랐고 그 사이에 이 뒤에 이 촉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라고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림 원예 종묘에서 데려온 식물들 분갈이 하는 영상에서 촉을 나눠줬던 이 램스이어는 그때 뿌리 하나만 겨우 보였던 어린 촉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보다 많이 자랐죠. 잘 적응해서 자라고 있는 작은 램스이어까지 보고요. 이 녀석도 저 램스이어처럼 예전에 뿌리파리를 많이 잡아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저 뒤에 있는 저 흐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작은 녀석을 분촉을 했거든요. 많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 위치는 이 작은 아그나타에게 맡겨두고 이제 쉬어가고 있는 튤립이 화분들 주변에 벌레잡이 제비꽃 아그나타를 배치를 했습니다. 요즘 틈틈이 이렇게 줄기가 아주 마른 것들을 잘라주면서 얼마나 말랐나 확인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마침 이 튤립 줄기가 완전히 마른 것 같네요. 마른 경우는 그냥 당겨도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양분을 모두 흡수한 줄기들 정리를 해주고 있고 여기도 얘는 아직 조금 더 수분을 가져가고 있나 봐요. 여기도 아무튼 뿌리파리들을 슬슬 조절을 하려고 하면서 이 5월 초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다시 붉은색 새잎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죽도석고기는 이렇게 첫 번째 꽃을 피우고서 두 번째 꽃망울이 그 다음으로 노란색을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움직이고 있는 식물들 보면서 이번 에피소드 114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내 비가 왔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 끝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리고 저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되었더라고요. 보리가 때맞춰 귀를 털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로. 정말 오래 걸렸는데 조금씩 여러분들의 몸집이 커져서 너무 든든하고요. 꾸준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영상들 꾸준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 날씨처럼 화창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15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땅이 너무 예뻐해 주셔서 땅이 배경으로 찍어봤어요.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녕.